홍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본격 논의.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본격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내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홍준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날선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제 영상 보시고 홍준표 대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 공개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네, 최 교수님, 예.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SNS에 쓴 글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라고 했냐면 안타깝지만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네. 라는 의미의 SNS 글을 남겼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죠. 친박 청산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그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을 뚫고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하거나 아니면 친박을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보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정체에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프지만 이 부분을 떨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유한국당이 다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면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장 정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을 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이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장님 어찌됐건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랄지 아니면은 친박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랄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은 해야 되는 거론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의 문제였다고 네. 봐요. 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10월 달이면 박 대통령이 1심 그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 선고에 맞춰서 사실은 당의 어떤 그 당원 당규에도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이라든지 그런 형을 받았을 때는 출당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공론화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10월이 되기 전에 8월 달에 당대표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지금 이제 이 눈길을 모으거든요. 예. 저는 도리어 거꾸로 이 친박과의 일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박 청산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출당을 이야기하면서 출당이라는 어떤 그런 그 거대한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어떤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 친박 청산의 뭐 팔적이냐 몇 명이냐 이런 어떤 논쟁에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3명 정도를 은퇴를 시킨다든지 뭐 하면서 출당도 했는데 이제는 네. 화합을 하자 뭐 하는 그러니까 이 친박 청산이라는 화제를 크게 두지 않고 좀 더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화합하자. 나중에는 이런 어떤 수순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어떤 화두를 출당이라는 문제를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 대표는 태극기 부대 기세가 좀 셀 때는 박근혜 두둔하다가 태극기 부대 좀 약해지면 박근혜 깝니다. 박 전 대통령 가지고 노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놀이개로 삼는 홍 대표, 이제 보수는 정치적 페루나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도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민심이 아직도 있는 상황에서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왜 과연 이 시점을 택했을까요?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의 의도는요. 바로 이게 친홍 직계 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 네. 이거하고 이제 그 바른당하고 보수 대통합을 한다. 아마 이게 이런 의도로 지금 축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 도의상 아주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이분이 이게 옛날 대선 때는 뭘 했습니까? 왜냐면 이게 사체 등에 또 칼을 꼽는 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태극기 힘이 강할 때는 그렇게 이용하고 네. 태극기 힘이 약해지면 버리고 지금 한번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게 이야기죠. 저게 전형적인 감탄 고토. 왜냐면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태도로는 이게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의 비판이 본인이 그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패륜적인 그런 비판은 일리에는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당내는 물론 다른 보수 야당의 반발이 뜨겁지만 홍준표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당은 2012년 1월부터 박근혜 정당이었습니다. 6년가량 지속이 됐어요. 공천을 2번을 했습니다. 이 당에 친박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국정 파탄에 직접 책임 있는 사람과 그 외에 친박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저런 얘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에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하고 있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야당의 지지멸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보수가 다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왔던 그 탄핵을 반대했던 한 15% 정도의 분들에 매달려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버티다가는 네. 거기에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사실 홍 대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 대통합은 애시당초 출발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바른정당은 지금 입장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흡수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 인적 청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럼 바른정당도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통합의 논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 대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보면 도대체 홍 전 대표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수가 앞으로 나갈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부의 갈등 어떤 결말을 맞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